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일본 황씨를 읽으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허용되고 특히 일본 황실에서는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믿을 수 없나 정도로 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가 비교적 폐쇄적이었던 초창기에는 근친 결혼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듣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IQ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꾸준히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이 문제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가까운 친척과의 결혼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근친교배의 단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황실은 왜 근친혼을 하는 걸까? 매우 간단하죠. 사실 그것은 가족의 이익을 상속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이 열심히 일해 쌓아 올린 권력과 지위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황실은 후손이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민간인의 경우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은 금지되지도 않고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황실에서는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강제됩니다. 만약 후손들이 가족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황실마저도 결혼을 위해 돈을 빌리면 일반 일본인들도 따라 하겠어요? 답은 예입니다. 일본에서는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친결혼 현상은 일본에서만 흔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매우 흔합니다. 유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제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은 자유와 자발성을 좋아하며 유럽 왕실 내에서 결혼하는 것도 흔합니다.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은 자녀가 다양한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근친결혼이라는 비교적 흔한 현상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성장했을 때 사회적 발전에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며 환자 본인의 삶도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 자료에 따르면 근친혼으로 인해 유전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비근친혼보다 높습니다. 근친혼에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비근친혼에서 질병에 걸릴 위험보다 150배 더 높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결과는 보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이 구체적인 데이터는 근친결혼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일본인들이 이런 종류의 공포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이익과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의 이익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나뉘어 있고 부부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아이의 건강은 운명에 맡겨지게 됩니다. 일본에는 매우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은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는 모두 5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결말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서 태어나자마자 곧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로히토 천황과 그의 부인은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년을 오래 키우지 못하고 중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70일이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히로히토 천황과 그의 부인은 오랫동안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후 부부는 딸을 낳았지만 그녀도 곧 사망했습니다. 부부는 계속 열심히 일하여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은 약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딸은 자라서 결혼했지만 나중에 결혼 생활에 불충실함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과 그의 아내는 두 딸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낳은 세 자녀는 모두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3명의 목숨을 잃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계속되었고 히로히토 천황의 딸이 히로히토 천황의 조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의 딸은 결혼 후 15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중 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여자로서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만 낳았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많은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일본 왕실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고 이를 개선할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후 일본은 왕족은 왕족끼리만 결혼할 수 있고 왕족의 후손은 평민과 결혼할 수 없다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왕실 내에서 왕족의 계승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남자아이들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해 매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일본 국민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히로히토 천황과 그의 아내가 매우 가까운 관계였고 그는 첩을 두거나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자식들이 궁궐 싸움의 희생자가 될 것을 걱정하여 후궁을 두지 않기로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히로히토 천황은 비밀리에 인공수정을 실시했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만약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를 영원히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면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왕위를 계승할 후보가 될 것입니다. 결국 히로히토 천황의 인공수정 비밀이 밝혀졌고 아키히토 천황은 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보다 우선시하는 관념이 매우 심각하며 황실은 여전히 근친혼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귀족 가문에서는 근친혼이 일어날 확률이 비교적 높다.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자손이 다음과 같이 간주되는 경우 미래 세대가 이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평할 것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에 대한 일본의 관리 능력은 너무 약해서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슬픈 러브스토리가 돌고 있는데 일본의 어느 전직 왕자가 자신의 누이와 사랑에 빠져 결국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왕자와 그의 누이는 이를 전혀 무시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론이 점점 뜨거워졌고 두 사람은 여론의 엄청난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으며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살했다. 가장 슬픈 것은 후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결말은 비극적이지만 사랑 때문에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무지한 소녀들이 무한한 사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근친교배가 일본에서 널리 퍼져 있는 이유는 역사적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원은 불로장생의 묘약을 찾아 파견된 팀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와 죽지는 않겠지만 생명의 약효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밖으로 나가 헤매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팀은 처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번식과 생존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 팀은 일본 섬에 도착하여 그들만의 부족을 세웠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은 단지 전설일 뿐이며 고고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아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후 문화적 영향과 동화를 거쳐 300년 역사 속에서 오늘날의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문화유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배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당나라 시대의 일본인들은 중국 문화를 배우는데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도와 당복은 일본인에 의해 전수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인들은 몇 가지 변형을 가했고 그것이 일본이 되었습니다. 자체의 독립적인 문화. 동시에 당시의 왕자와 대신 사이에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 풍습도 일본에 전파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관리와 귀족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친척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서 근친 결혼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일본의 법률과 규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은 입양아는 결혼할 수 없고 직계 혈족도 결혼할 수 없으며 3대 이내의 반계 혈족도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촌은 친족의 사촌이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구사항이 더 엄격합니다. 3대 이내에 가까운 친척인 경우에는 결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사촌도 포함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법률 제정은 라회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에는 혈액의 순수성은 근친교배로 이어지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근본적인 사고가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전통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통문화의 본질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전통문화의 찌꺼기를 과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전통문화의 영향 외에도 근친혼의 관습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려는 욕구입니다. 만약 황실이 고의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근친교배의 관습을 계속한다면 황실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매우 슬퍼할 것입니다. 일본 황실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태어나지만 그들의 행복은 크게 제한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 오늘날까지도 근친혼의 폐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족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오래전 친족 간의 무지한 결혼 사례가 많았지만 친족 간의 결혼이 해롭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은 인류애의 상징입니다. 저는 중국이 매우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배우자는 너무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며 자녀의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자식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니 많은 나라에서는 사촌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특히 미국에서는 19개 주가 사촌 결혼을 금지하지 않고 일본도 사촌 결혼을 전혀 금지하지 않고 남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사촌 결혼이 매우 흔합니다. 근친혼이라는 주제는 역사적 유산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근친결혼이 매우 금기시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